인천 포커스 2부 인천 사이다는 인천인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사이다 들어가기 전에 또 안내 방송 겸 이게 좀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드디어 우리 인천 포커스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네, 있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네이버 TV도 이 내부적인 승인을 거쳐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돼서 이제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천 사이다 첫 번째 기사 뭐였죠, 교수님?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헌재에서 인천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위헌 판결 이렇게 좀 기사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천시의회하고 경북도의회, 광역의회죠. 네. 그래서 인천시의원, 경북도의원을 뽑을 때 이게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국회에서 시도의원 수를 증가시킨다든지 하면 법을 개정합니다. 예. 네. 그래갖고 작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달에 공직선거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네. 그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원 수가 31명이었는데 예. 지역구 시의원 네. 요거를 2명을 늘려서 33명, 네. 비례대표 4명 해서 네. 37명으로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헌재의 그 판례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네. 네. 이게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평등권 네. 뭐 이런 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는 인구 편차 네. 그래서 뭐 3대1 또는 4대1, 2대1 이렇게 더 이상 두지 마라. 예. 그런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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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민이 2만 명 사는 어떤 지역구가 있다 그러고 14만이 살고 있다 7배 차이 난다 그러면 이 2만 명은 거의 7배의 표의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은 그 당시로서는 작년에 예. 4대1이었습니다. 4대1. 예, 4대1. 4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농촌 지역 이런 게 껴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다든지 그렇죠. 이게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참 머리 아파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든 그 시도의원이든 네. 이게 이 선거구 지역구가 늘어나면은 좀 더 수월해지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좁혀지면 특히 농촌에 있는 그 의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그 당시에는 4월에는 그 4대1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헌재가 그 판결을 통해서 이제 3대1 이내여야 된다고 다시 결정을 했죠. 네. 지금 국회의원은 2대1입니다. 인구 편차 기준이. 예. 제일 적은 선거구의 인구수하고 제일 많은 선거구의 선거구 인구수가 그렇죠. 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광역의회는 한 3배, 4배를 얘기하다가 3배까지는 3배 이상 하면 곤란하겠다. 그런데 이 국회가 법을 바꾼 건 4월. 네. 지방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땐 4대1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작년 9월이죠. 네. 9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다가 이게 어떤 법률에 해당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그 위헌 법률 제청을 합니다. 네. 재판부가 네.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은 헌법 소원을 내게 됩니다. 예. 네. 아니 이 법에 이런 조항이 헌법에 보장하는 이런 권리를 침해한다. 심판해 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그 정치개혁시민행동하고 같이 냈죠. 네. 그게 뭐냐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은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 626명이다. 예. 네. 그러면은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네. 그 선거구를 확정했다. 예. 공직선거법이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네. 그래서 당시의 기준인 인구 편차 4대1을 적용하면 최소 3만 5,886명, 최대 14만 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이렇게 획정을 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서구 3선거구가 그 인구가 15만 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다. 네. 최대치가 14만인데 15만이 됐다. 맞다. 예. 그 옹진군 선거구는 최소치가 3만 5,8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2만 1,269명에 불과했다. 모질한 거죠, 거기. 예. 그래서 예. 4대1이라는 당시로 허용되던 인구 편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옹진군 선거구의 4배를 넘는 남구 1, 2, 3, 4 선거구, 연수구 1 선거구, 남동구 1, 4, 6 선거구, 계양구 2, 4 선거구, 서구 1, 2, 3, 4 선거구 등 17곳은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핀 겁니다. 예. 네. 경북도 비슷한 경우인데
경북은 또 울릉군이 문제가 됐어요. 네. 여기도 뭐 최소 19,884명에서 최대 79,537명 4대 1을 적용하면 이사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 울릉군 선거구의 인구가 22명이다. 네. 최고치를 못 미쳤다. 그래서 울릉군 선거구의 그 인구가 4배가 넘는 30개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을 그 위반한 거다. 예,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를 지금 헌재가 인정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위헌인데 그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예. 불합치는 뭐냐면은 법률 등이 위헌이지만 네. 지금 즉각 무효해버리면은 음. 법에 공백이 벌어지거나 사회적 그렇지. 혼란이 네.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그겁니다. 그게 예, 예. 2021년까지 그렇죠. 유예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라. 네. 4대1 편차가 넘어간 것을 바로 잡아라. 네. 그런데 이미 헌재가 작년 6월 28일 날 3대1로 다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이게 상당한 변동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옹진군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옹진군 선거구 뭐 주민수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뭐 중구가 뭐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영종 부분에 예, 예. 중구의 일부를 갖다가 붙인다든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요 옛날에 인천에 강화가 늘 말썽이었어요. 예전엔 계양에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양, 강화, 갑을 이렇게 나눕니다. 네. 계양, 강화, 갑은 계양만 있습니다. 계양, 강화, 을에는 계양 플러스 강화입니다. 강화했죠. 예. 그게 나중에 또 서구로 갔어요. 갔었죠. 서구, 강화, 갑 다 예. 서구예요. 예. 서구, 강화, 을, 서구 예. 일부 지역 플러스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또 서구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서구, 갑을이 됐고 또 강화를 떼어갖고 중구, 동구, 중구, 옹진에 갖다 옹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건 네 개가 된 겁니다. 예, 예. 중동, 강화, 옹진. 이런 식으로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편차 몇 배까지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선거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가장 우리 그 인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거죠. 예. 지휘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테고 네, 네. 그 일부 선거구 조정이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특히 서구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근데 근데 부평이 지금 5개에서 6개가 됐고 요번에 2개 늘어날 때 연수구가 3개에서 4개가 됐는데 서구는 4개예요. 네. 선거구가 시원이 4명 나옵니다. 부평보다 인구가 이제 더 많아졌는데 부평 6명 나옵니다. 예, 예. 이게 그 서구가 3번째였어요, 순위가. 음. 부평 하나 늘리고 연수 하나 늘리고 더 늘린다면 그다음에 서구 이 삼선거구를 늘리는 거였는데 2개만 늘리는 걸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네. 3번째 선거구인 서구, 삼선거구가 특히 삼선거구.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 변동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어떤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한이 2021년인가요? 12월 말. 예, 12월 말까지 바꾸라고 하는 그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 소송을 담당했던 윤대기 그 변호사를 다음 주에 초청을 해서 이 뒷얘기도 한번 더 예, 듣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보시죠. 넘겨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네,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9곳으로 늘려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로 봐서는 재개발하겠다는 적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우리 국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게 2015년에 네네. 그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2016년 6월에 인천시가 그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 2025년 인천 예.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뭐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10조 원을 투자해서 100곳씩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한 500곳 정도를 예. 구도시임에 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이 공모 방식이라든지 뭐 이게 그다음에 그 유형 네. 도시 재생 사업의 유형 이런 게 자꾸 바뀌고 네, 네. 해서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데 5년이 안 됐지만 네. 서둘러서 이거를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중앙 주도의 대규모 계획 중심에서 지역 주도의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또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도시 재생
전략계획상의 활성화 지역과 관계없이 선정하던 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예.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공모에 응하려면 네네네. 여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선정해 주시고 국비 주세요 하려면요. 네.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변경 계획을 수립한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는 12곳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19곳으로 7곳이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인천이 지금 11군데가 선정돼 있어요. 네. 2016년도에 그 계양창조도시, 인천 계양창조도시 그 강만 18부두가 속해 있는 예. 거기가 2016년에 최초로 지정이 됐고 그 2017년에 5곳이 됐고 예. 작년에 2018년에 5곳이 됐는데 그 중에 6곳은 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도시 재생 전략 계획에 없는 지역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정부가 이 도시 재생 전략 계획상의 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곳만 공모를 받겠다. 예.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여기다가 추가로 넣은 거죠. 네. 네. 그래갖고 이게 보면은 이게 도시 경제 기반형 그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 그다음에 네. 근린 재생형. 도시 경제 기반형이라고 하면은 뭐 항만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좀 예. 산업 뭐 재생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걸 얘기합니다. 예. 근린 재생형은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근린 재생형은 또 뭐 중심시 가정, 일반형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걸 정부가 또 세분했어요. 예. 도시 경제 기반형은 그대로 두고 근린 재생형을 중심시 가정, 일반 근린형, 주거 지원형 또 이 재생 전략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규모, 우리 네. 동네 살리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세분화를 해놨어요. 예. 예. 여기에 맞춰갖고 가장 작은 5만 평방미터 뭐 이하 조그만 우리 동네 살리기를 제외하고 그래서 도시경제 기반형 한 곳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천 계양 창조도시 예. 예. 이게 가장 넓죠. 390만 평방미터. 예. 요건 그대로 변동이 없고 근린 재생형은 11곳이 있었는데 이게 18곳으로 7곳이 이제 뭐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중심시 가정 이게 제법 좀 큰 지역입니다. 네. 상업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데 공업 지역이라든지 예, 예. 좀 규모가 되는 데들인데 중구 연안부 더시장 요거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예. 예. 69만 9천 평방미터. 근데 요거는 202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 부평구의 그 굴포천 주변에 그 지속 가능 부평 11원가. 근데 이것도 22만 6,795 평방미터인데 기존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걸 일부 변경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기존 계획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미 예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아니죠. 얘기. 우리 그건 인천 아니겠네요. 도시 재생 전략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우리 거죠. 전략 계획에 예. 국고 지원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음.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는 예. 중구 뭐 연안부도 어시장은 공모해서 뭐 확정돼서 국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부평 11번가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예. 2017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네, 이제 네. 국비 투입이 확정이 돼 있고 이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사업 실행에 들어가는 네. 단계죠. 네. 네. 그다음에 미추홀구 그뭐 인하대 뭐 후무 쪽인 것 같던데요. 예. 용현 트리플 C 뭐 이래갖고 27만 4,085 평방미터인데 이거는 신규 예.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음. 그래서 정부 공모에 예. 응모하겠다. 활성화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내년에 응모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서구의 가자 10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 21만 686m 평방미터. 요거는 네. 주로 이제 공업적입니다. 가자 예, 10정. 요거 신규로 또 집어넣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일반 근린형은 뭐 기존에 있던 계획을 좀 변경한 게 송림골, 예. 송림동이 있고 그 밑철구에 그 비룡공감 2080이라는 건 새로 들어갔고 연수구에 뭐 한방마을도 새로 들어갔고 예. 남동구에 무슨 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남촌동 뭐 21만 5,853 평방미터 요 신규로 들어갔고 부평구의 부평 아울렛 주변 17만 4천 평방미터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건데 2020년 이후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예. 강화군의 강화군청 주변 101만 평방미터 예. 꽤 넓습니다 이게. 근데 강화군청 주변은 기존 계획인데 이미 2016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돼 있고 예. 그래서 기존 거 플러스 신규 예. 특히 올해 음. 이 정부 공모에 응할 때들 이걸 급하게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정하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전에는 거기에 포함 안 되더라도 됐는데. 공모에 응할 수 예,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는 정부가 예. 이 계획에 넣어서 활성화 예. 계획을 수립한 데만 가져와라.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올해 많이 늘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기존에 기존에 12곳에서 받은 것도 지금 있고 19곳으로 19곳으로. 7곳이 신규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지역 그 어떤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사업비는 네. 그 기존에 2천억을 받습니다. 12곳을. 네, 네, 2천 그래서 그 국비 600억 원, 음. 지방비 1,400억 이렇게 재원 조달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예, 요번에 이거를 바꿔서 음, 정부가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이게 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으니까는 올해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천시가 2배 이상 증가한 2천억에서 전체 사업비를 4,320억으로 2배 네.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7곳을 늘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국비 2,160억, 지방비 2,160억, 50%씩 가자. 예,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국비를 생각이죠. 이렇게 따올 수 있을지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비를 더 받아오고 지방비도 더 추가로 투입하겠다. 50대 50 매칭으로 가겠다. 예. 뭐 이런 건데. 근데 인천 계양창조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당초 국비 12 250억씩에서 500억을 잡았다가 요번에는 180억씩에서 360억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네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인천 계양창조도시 총 사업비는 5,667억이에요. 이 중에 예산 10%도 안 되는 500억을 잡았던 거예요. 예, 마중물 사업을 예산으로 먼저 실시하고 그냥 또 뭐 상상 플랫폼 이런 거 몇 가지 네, 네. 그거를 예산으로 우선 사업으로 하면서 네. 나머지는 무슨 정부 다른 부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그 정부 예산을 끌어오겠다. 정부 관련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제일 많이 들어올게. 그 뭐 예산 조달이 어려우면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민자를 유치하겠다. 예, 인자. 예, 근데 뭐 전체 사업비가 뭐 5,667억인데 그 뭐 예산 500억으로 마중물 사업을 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나머지 정부 여러 부처에 사업 비슷한 사업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예산도 좀 어떻게 따와 보고 네, 정부의 기금에서 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보자. 네, 네. 그러니까는 주먹구구식이고 예.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앞으로 보다 이제 이거는. 실행 계획과 이제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그래도 이제 그 내가 살고 있는 기성도시 사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과연 도시 그 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 분이 있고 안 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들어가는 게 게 훨씬 낫죠. 유리하고 예. 또 뭐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저기에 들어간 다음에 또 공모에 또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 국비를 2천억 이상을 받아와야 되는 또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거고 지방비도 또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단계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위치하고 이런 걸 아시고 싶으면 인천인 오늘 인천의 자세히 그 위치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인천인이나 파도TV 사이트에 보시면 해당 지역에 면적하고 구체적인 주소가 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네. 행사 가시죠. 자, 세 번째 저희 보실 뉴스는 우리 송영길 의원 서해 평화 협력청 신설 입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전 그렇죠? 예. 시장했던 송영길 현 국회의원께서 정부 기관 하나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이죠? 설명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송영길 위원이 그럼 예. 당내에서 맡고 있는 주의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국방경제위원장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는 그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았죠. 네, 그냥 좀 관련이 되죠. 예, 이 서해 평화협력청이라는 것이 그 이미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의 그 공약이기도 하고 예, 그 5대 시정 목표 중에 하나인 그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 이 안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박남춘 시장의 그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이걸 보면은 3대 전략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하에 2개 과제를 넣어놨어요. 예. 서해 평화 협력청 신설 및 이게 들어가 있죠. 서해 예. 평화 협력청 신설 예. 및 유엔 평화 사무국 유치. 예, 그다음에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2가지 과제가 남북 역사 문화 교류센터 설립, 네, 서해 5도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전략이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강화 교동 평화상업단지 조성, 백령도와 중국 간의 항로 개설, 네. 백령 공항 건설.
지난번에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영동신도 예. 강화, 해주 개성을 잇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평화도. 건설 예. 이런 건데 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 인천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남북 역사 문화 교류센터 이거 인천 문화재단 산하에 두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나머지는 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부처와 협력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중앙부처의 지원을 뭐 받거나 여러 가지 그 단독으로는 인천시 단독으로는 아무리 그 뭐 지방자치 시대라고 그래도 예.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서해 평화 협력 시대를 그 선도하려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된 그 서해 뭐 서해 평화 특별지대 뭐 네. 이런 걸 추진해 보려면은 진짜로 각 중앙부처가 뭐 1, 2시간씩 걸릴 겁니다. 네. 뭐 행정안전부, 뭐 국방부, 뭐 산업부, 뭐 국토부 뭐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겠죠. 이 부분들이 예, 예. 뭐 해수부 뭐 다 걸립니다. 예.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 하나 둬야 된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오늘 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예. 정부조직법에 들어가야 정부조직을 그렇죠. 만들 예. 수 있어요. 예. 인천시의 조직을 만들려면은 인천시 그 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예.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겠죠. 말로는 못 만들어요. 예.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법을, 돼요. 예. 쉬운 얘기로 정부조직법. 우리 그래서- 흔히 하는 말 법을 바꿔야 돼 그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통일부 산하에 서해평화협력청을 두자. 통일부 산하청으로. 예. 이게 그 남북 정상 간의 그 합의가 돼 있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사업이 남북 공동어로 수역, 뭐 평화 수역 설정, 교통 인프라 확충, 평화 산업단지 조성, 뭐 남북 경업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데 이 인천시 자체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뭐 통일부가 뭐 기존 부처 하나 갖고는 안 돼, 부서가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서해 평화 협력청을 통일부 산하에 둬서 예. 이 전문성을 갖고 정부 각 부처와 예. 협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속도 있게 좀 추진할 수 있게 해보자. 네. 그런데 요즘 뭐 한동안 그 국회는 뭐 열리지도 않았고 이제 뭐 다행히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싸울 일들이 많아서 네. 이게 뭐 시작됐지. 본회의까지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네. 이게 뭐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법사위를 음. 또 통과해야 되고 그 본회의를 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법이라는 게 발의돼 놓고 본회의까지 통과할 확률이 거의 뭐 2%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맨날 국회의원들 맨날 나 무슨 법을 발의했다, 무슨 개정안을 발의했다 맨날 내는데요. 최종 본회의 통과 1, 2%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부 입장에서나 인천시 입장에서나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나 나머지 의원들이 봐도 또 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또 질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걸 또 만들어 놓고 또 인천에 가서 잔뜩 돈도 가고 뭐 이렇게 예. 정책적 지원이 되고 예. 뭐 또 인천만 또 이렇게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타 지역에서 또 수도권 외 지역에서 혹시 질시하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남북 그 한반도 평화 정착 시대에 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되고 남북 그렇죠. 교류를 하고 예. 경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천이 그 뭐 최전선이고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 뭐 서해평화협력청 뭐 이런 것도 뭐 만들기 싫다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뭐 닥쳐서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정기구로서도 의문이 있는 건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나 걱정되는 게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이랑 남북관계 개선 6호에 보면은 남가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항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2호 음. 남가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예. 이 구체적 내용은 오히려 지난 2007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합의한 14선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3항의 긴장 완화 평화 보장 조항에 남가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관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5항에 경제협력 조항에
또 들어갑니다. 남가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저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저 직항로 통과, 예. 한강하고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2007년 말 11월에 평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 기억에는 12월이니까 조금 늦어져서 했어요. 예.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그러면은 공동 어로구역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냥 단 한 방에 깨졌어요. NLL 문제예요, NLL. 네. 그때 그랬었죠. 예. 그 NLL을 어떻게 성격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NLL은 휴전 협정에 그 육상부에만 군사 분계선이 거졌어요. 비무장지대가 해상 군사 분계선이 없었어요. 예. 참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1953년이니까 뭐 허술했는지 빨리 뭐 휴전을 질질 끄니까 빨리 하려고 했었는지 육상부만 그 155마일 휴전 선박 거놓고 예. 해상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클라크 미군 대장이 유엔군 사령관이었는데 그 포고령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NLL을 걷어요. 아군 또는 우리 아측 그 민간이든 군을 막론하고 뭐 항공기 뭐 함정 그 어선 절대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우려가 있다. 간신히 휴전을 했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절대 이 선을 우리는 넘어가선 안 된다.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그냥 걷어요. 그래갖고 그냥 북한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뭐 6.25 그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해군력 뭐 공군력 다 없어져 갖고 박살이 나서 그 군사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안 올라가니까 지들도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말부터 이거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야, 이 NLL 이게 뭐냐? 국제적으로도 인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니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건데 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육상 군사 분계선의 기울기대로 가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덕적군도 위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 수역이다. 니네가 서해 5도를 현재 점령하고 있는 건 인정하마. 그래서 무슨 서해 5도 섬 통행 규칙인가? 이거를 뭐 막 2000년에 발표해요. 99년도에 지네가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다 우리 바다다. 그러니까 니네가 백령 대청 뭐 어디서 연평도선 니네가 뭐 동쪽에 이쪽 서쪽이죠. 서쪽에 대고 쏘든 남쪽에 대고 쏘든 여기 다 우리 수역이다. 포사격하지 마라. 그리고 그 두 개 항로를 요건 안전을 보장할게. 1수로 2수로 요로 다녀라. 하나는 연평 가고 하나는 백령 대청 가라. 요건 안전 보장해 주마.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역사가 있었죠.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선포한 이 우리 수역에서부터 NLL 사이에 공동 어로구역을 두자. 그럼 쉬운 말로 NLL 이남에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된다. NLL이 기준선 아니냐. 여기서 등거리 같은 남북으로 같은 거리 같은 면적 똑같이 하자. NLL을 기준으로. 그래서 깨졌어요. 그리고 논의가 중단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인천시가 지금 우선 시범 공동 어로구역으로 제시하는 데가 백령도에서 장상고사입니다. 또 이게 NLL이 기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해 우리가 남북 평화 정착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 김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수역 구역 하나 놓고도 이렇게 갈등을 빚고 충돌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서해 평화 협력청을 신설하자. 이런 관련 법을 지금 송영길 의원이 발의했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잘 됐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네. 자, 오늘 인천 뉴스 사이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